K-21 전투장갑차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09년 말부터 양산 배치되기 시작한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보병전투 차량입니다. 도로주행 시 최고속도는 시속 70km고 야지에서는 시속 40km로 주행할 수 있으며 양쪽 사이드 스커드 안쪽에 에어백 부양 장치가 있어 에어백을 펼쳐진 상태로 수상도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주력 장갑차였던 K200의 화력과 방어력, 기동력이 전차와의 합동작전에 적합하지 않아 육군에서 소재기되며 개발되었고 중장갑차에 비해 약한 방어력만 제외하면 나머지 성능은 우수한 점이 많아 전체적으로는 준수한 성능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750마력의 D840LXE 디젤 엔진으로 전진 3단 후진 1단의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무장으로 K40 79경장 40mm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어 K237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과 K236 복합기능탄, K216 보폭소위 예광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무장으로는 7.62mm 동축기관총이 있고 추 59경 기관총과 현궁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사격 방식은 열상조준경과 열상차장조준경을 구비하고 있으며 대대전 투지휘 체계도 추후 적용 예정입니다. 방어력은 전면 복합적 층장갑 채택으로 적 30mm 기관포를 방어할 수 있고 측면 유격장갑과 후면 복합일체 구조물로 14.5mm 중기관 총 방어가 가능합니다. 원래 900대 이상 양산 계획이었으나 2008년 수량이 축소되면서 3차에 걸쳐 총 580여 대가 양산 배치 중입니다. 주포인 K40 40mm 기관포는 대한민국 해군에서 사용하던 노봉의 개량형으로 실전 배치된 대부분의 보병전투차와 비교하면 화력은 1급 수준에 속합니다. 노봉이 원래 대공포 기반인데다가 공중폭발형 지능탄을 탑재하고 사격 통제장치도 3세대 열상의 헌터킬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K30 천호자주 대공포 FCS의 염가 버전이라 제한적으로 대공 사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K236탄의 접근 신관 모드를 통하여 헬기와 교전도 가능하다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대공 능력은 개활지에서의 적어도 및 저속 목표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만 대응 가능한 기능으로 당초 알려진 것에 비해 사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없는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차후지만 현궁 미사일 2발을 탑재하여 필요할 경우 제한적인 대전차전도 수행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2세대 이하급 전차들에 한해서 거리 2km에서 160에서 200mm 수준의 관통력을 자랑하는 날탄을 이용하여 후방 엔진룸 타격이나 상부 구조물, 궤도 파괴 등 극도로 제한적인 대전차전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장갑까지 갖춘 북한의 천마호나 폭풍호 같은 일성급 전차들을 상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다만 1대1 상황에서 T-62의 적급 사통장치는 주포의 명중률과 연사력, 탐지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에 초탄으로 K-21을 잡지 못하거나 먼저 인식하지 못할 경우 40mm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을 분당 300발연사로 얻어맞게 되어 궤도나 외부 기물 등의 파손과 함께 전투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방어력과 공격력은 다르지만 우크라이나군의 M2 브래들리 장갑차가 25mm M242 부시 마스터 기관포 150발을 연사로 발사하여 러시아의 T-90 전차를 격파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M242 부시 마스터의 관통력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초속 1385m라는 총구속도를 감안하면 관통력이 적어도 54mm 정도는 될 거라는 설이 있으므로 비교해보면 K-21에 탑재된 40mm 기관포의 관통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K-21이 전문적인 대전차 차량이 아닌 병력 수송이 고려된 일반 IFV 인타시기에 대전차전 능력은 최소한의 자위적인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고 차후 K-21의 대전차전 성능을 늘리려면 M3 브래들리 같이 대전차전 능력을 더 강화시킨 차량을 만들거나 105mm나 120mm 저반동포를 탑재한 경전차 및 중형전차 버전을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실 40mm 포와 능동유도식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최신 사통장비의 채택은 그동안 12.7mm급 기관총에 대한 방어 성능만을 보유하고 있던 북한의 이성급 주력 장갑차인 VTT 323 장갑차나 최신형이면서도 무장이 VTT 323과 동일한 M2010 준마 장갑차 유경수사단 같은 주력 부대에서 다수 보유한 짝퉁 BTR-80 특히 500대 이상 보유했다고 알려진 PT-76과 PT-85 같은 수륙양용 경전차들에 대한 파괴가 가능해졌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87년 K1 전차의 도입으로 인해 북한 전차 전력과의 비교 우위를 누리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K-21의 도입으로 인해 북한 경전차 및 장갑차 세력에 맞서
명확한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존 K200의 경우 제대로 된 포탑도 없는 그냥 수송용 장갑차다 보니 PT85는 고사하고 14.5mm 두문을 가진 323 장갑차라도 만나게 되면 단독으로 상대하기가 어려워 K1 전차의 엄호를 요청하게 되면서 적 주력 전차를 상대해야 할 K1 전차가 오히려 적 장갑차를 상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K21의 등장은 말 그대로 주력 전차 미만의 적 장비를 모두 압도적으로 파괴할 수 있게 되었단 얘기고, 심지어 적 전차의 차종에 따라선 주포와 현궁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는 거꾸로 K21 부대를 적이 제압하려면 주력 전차로 구성된 부대를 투입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즉, 그만큼 아군 기보부대의 효율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적 기보부대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K21의 공격력은 현존기관포 중 최강급이라고 해도 방어력은 유사한 세대와 중량의 보병전투차 중에서 평범한 수준밖에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유사시 북한으로 진격할 경우 교량이 많이 없는 북한 지역 하천에 대비하여 자체적인 도하 능력을 요구하였고, 부력을 위한 중량 제한이 생기면서 동급 보병전투차 중에서 비교적 평이한 25톤의 중량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과, 정면은 30mm 기관포탄을 방어하고 측면도 14.5mm 중기관 총탄을 방어할 수준만 되어도 북한의 기갑 차량의 빈약한 화력을 모두 방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늘날 서방 측 IFV들이 승무원들의 안전을 중요시하며 방어력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방어력에서는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도 증가 장갑을 장착해서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당초 19톤이었던 초기 중량이 27톤까지 늘어나게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K21도 최근에는 사이드 스커드 안에 있는 도하용 튜브를 제거하고 증가 장갑을 장착하여 방어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병 수송 능력은 현존 장갑차 중 최고 수준으로 기계화 보병 최대 9명을 탑승시킬 수 있는데, 브래들리가 6명, 푸마와 링스, CV-92 8명인 것에 비하면 거의 완편된 한 개 분대를 수송할 수 있는 수치며, 이는 기존 K200 장갑차의 수송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은 6,000m의 탐지거리와 3,000m의 식별거리를 가지며 마만 레이저 거리 측정기, IFF와 풀3세대 열영상 기반의 차장 조준경과 포수 조준경, 차장 조준경 파노라믹 기능과 헌터킬러 기능이라는 최고 수준의 사격 통제 장치를 장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K2 흑표 전차와 같이 목표물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추적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전장 상황은 차량 간 전술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부대 내 차량끼리 공유가 되며 해당 정보를 승차 보병들에게 차량 내 15인치 디스플레이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전장 정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1년 제7기동군단용으로 120대 정도의 규모로 K21 추가 소요가 제기되었고, 양산이 결정되어 올해까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4차 양산은 약 5년여 만에 추가 양산이며, 추가 도입 물량은 기존 모델과는 달리 도하 기능을 없애고 철제 궤도를 고무 궤도로 K40 40mm 포를 40mm CTA4로 변경하면서 생긴 중량 여유분을 이용하여 방어력 및 공격력이 증가한 모델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 중인 개량 계획은 하드킬 APS와 현궁 미사일 탑재, 360도 상황인식 카메라 설치, 슬래더머 장착 등 마치 AS-21 레드백 장갑차와 비슷한 사양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쪼록 대한민국 육군 K21 장갑차도 하루빨리 개량 사양이 적용되어 AS-21 레드백에 못지않은 최신 장갑차로 거듭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